음모와 협박과 조롱과 야유 가득한 판타지 조선. 시민언론 민들레 상임고문 강기석입니다. 70년대 말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 고 이병주 선생이 3년 가까이 조선일보에 연재한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이 연재소설은 10권의 단행본으로 엮어졌으며 두어 차례 TV 드라마로도 극화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구한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천재적 재능과 빼어난 말솜씨, 심리 조종술, 배짱으로 무장한 최천중이라는 한 젊은 관상쟁이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왕권을 목표로 권력을 쟁취해 나가는 흥미진진한,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역사 판타지물입니다. 150년 가까이 오래된 시대를 배경으로 써내려간 40년도 더 된 역사 판타지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소설의 내용과 비교해 볼 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여론조사는 선거판의 점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해서 밥벌이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정치 비평가들이야말로 현대판 점쟁이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의 주인공 최천중은 장차 왕이 되어 자신의 권력 기반이 될 아들을 낳기 위해 사주팔이를 역계산해 양갓집 부인을 겁탈합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발상입니까? 명백한 사주 조작입니다. 요즘의 점쟁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적잖이 여론 조작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태균 씨는 여론 조작으로 왕까지 만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명 씨는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브로커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사주풀이도 하고 점도 치는 명리학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최천중의 곁에는 신발이 엄청나게 센 한 무당 여성이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권력 핵심과 가까운 그 여인은 최천중에게 권력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고 돈을 벌 수 있게도 했고 최천중의 원대한 계획에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를 믿고 따르는 신발 좋은 무당 파트너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소설의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근원적 배경이 되는 어리석은 왕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천중은 무턱대고 권력을 향해 돌진하는 무지막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삼전도장이란 일종의 인물 양성소를 세워 동랑엔 문인 묵객을 모시고 서랑엔 한량 무인을 모시고 남랑은 협객을 모시고 북랑엔 뛰어난 시정 잡배를 모았습니다. 과거 제도가 문란한 틈을 타 그중 일부는 중앙 요직에 진출시키고 일부는 동학교도에 침투시키기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양성해서 선거 제도의 허술한 틈을 타 진출시킨 인물들도 경남도에 강원도에 서울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또 바람과 구름과 비에 숱하게 등장하며 최천중과 싸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골탕 먹기도 하는 숱한 간신배와 탐관 오리들이 용산과 여의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판타지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니 온 천지에 야유와 조롱이 넘쳐납니다. 영부인과 명리학자 혹은 여론조사 전문가 심지어는 사기꾼 간에 오갔다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라는 내용의 카톡이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 오빠가 친오빠라는 해명에 야유가 쏟아집니다. 어떤 주류 신문 기자는 이 북새통에 자신의 신분마저 사관원의 간관쯤으로 착각한 듯 중전 마마를 폐서인하고 사가로 내치셔야 하옵니다 라는 시대착오적 간언을 하고 그 간언에 사람들은 옳은 말씀이라며 박수를 치는 희한한 풍경도 구경거리입니다. 공자시대 이래,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도 나라를 유지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국방과 경제와 신민의 믿음을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민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 이래 더 근대적인 가르침은 권력이 존경받지는 못할지언정 조롱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굳이 구별할 일도 아닙니다. 조롱당하는 권력이 어찌 신민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병주 작가는 소설 연재를 앞두고 가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소설을 쓰는 동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역사상 어느 시기든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지만 우리 역사상 한말처럼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중병을 앓을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화기를 앞두고 병부터 먼저 알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조선 왕조라는 것이 형편없는 나라더군요. 한말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래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들의 나라를 위한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중병을 견딘 것도 이들 때문이었고 따라서 우리 민족은 역시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산 인간상을 그리는 것이 곧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그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요. 그러나 이병주 작가는 잘못 생각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최천중이란 출중한 가상인물이 활약한 판타지물이라 하더라도 장동, 김씨, 대원군, 민씨일가, 간신, 몰입의 탐관 오리들이 득실거리는 시대 상황에서는 도저히 외적의 그 침탈로부터 나라를 구해볼 도리가 없었을 듯 싶습니다. 그저 자신이 역계산한 점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자위했었을까. 하지만 천만다행하게도 이 시대는 왕조국가 시대가 아니라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무리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대통령이 됐다 한들 그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지 왕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무당들이 설쳐되는 판국이라도 몇몇 정치 검사들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그 장단에 놀아날 뿐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합니다. 몇몇 인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중병을 견디고 극복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나라가 망해가던 구한말 때 없었던 저항권이 있고 특검과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